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8월 말로 예정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독주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민주당 내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싸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낙연 전 총리, 네. 이제는 의원이 됐습니다. 네. 의원이 대권 후보 부동의 1위인 것만은 사실인데, 네. 이제 대선 후보를 확실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당권도 먹어야겠다.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아직은 이낙연 대세론을 굳히기에는 좀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밑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낙연 의원이 왜 이렇게 욕심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욕심이 너무 많잖아요. 네. 좀 선거보다는 총리 했고 선대위원장 했고 뭐 선거 때 뭐 한 30명 후원회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대선 주자도 1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바닥 다지기부터 가야지. 왜 당권까지 저렇게 욕심을 내죠? 당권 가지면 완전히 기정사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2000 화재 사건 났을 때 봤죠. 그렇게 코너에 몰리는데 누구 한 사람 말하자면 호위무사로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권을 잡아야 비서실장도 시키고 그렇죠. 사무총장도 시키면서 친문 인사들 그 탁탁탁 박아가지고 자기 당내 입지를 확보해야겠다. 그 생각 아닐까요? 정치는요, 자기 거를 자꾸 챙기려면은 자기 게 없어집니다. 자기 걸 버려야지 자기 게 챙겨져요. 저거 욕심 부리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모든 거 다 가지겠다고. 저렇게 되면 내년 초에 대권 주자로 나가는 사람 대표 그만둬야 되잖아요. 3월이면 그만둬요. 네. 그럼 몇 개월 취임식하고 얼마 있으면 이임식 해야 돼요. 그럼 당 최고위원들하고는 다 어떻게 되죠? 비서실장부터 또 바꿉니까? 그래서 이낙연 쪽에서 흘러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당원 당규라는 게 뭐 늘 그게 뭐 불변의 것이 아니니까 자꾸 그 조항만 바꿔버리면 된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당원 당규까지 막 바꾼다는 게 그 당이 그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가만 보세요. 차기 주자가 빨리 확정되는 게 청와대가 좋아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쏠림 현상이 그렇죠.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저 후보자들은 그 이재명 저 김부겸 여러 사람이 좀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렇게 돼야죠. 커져야 되잖아요, 파이가. 과거에 저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 대선 주자니까 차기 지도자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행정수도 세종시 가는 것도 뒤집어졌어요. 그것처럼 자칫하면은 청와대에서 레임덕을 빨리 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낙연의 이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큰 손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당이나 문재인한테 톡으로 작용한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낙연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코스 걸었지 않느냐. 문재인 코스 나도 걷겠다. 당 대표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대선 후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은 뭐 친문이라든가 골수 진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 세력이 없으니까 당권을 잡아서 좀 세력을 부식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게 김부겸 전 의원이 됐습니다. 이분도 이번에 대구에서 이기고 올라왔으면 확실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뻔했는데 그렇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때 아깝게 석패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부겸 혼자는 좀 힘이 딸리니까 여기에 정세균 총리 이분이 야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리한 거잖아요. 김부겸 정세균 동맹 5월 동주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동맹관계를 갖자. 그러면 영원함 이런 그 결합이라는 또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모양새도 좋고 얘기 되죠. 또 정세균 총리는 당내 기반이 튼튼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도
한 열댓 명의 자기 사람이 있는 데다가 또 정세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합하면 한 3, 40명은 된다는 거예요. 친화력이 좋으니까요. 예. 정세균 총리 신세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정치를 하도 오래 하다 보고 또 이분이 워낙 지역구를 잘 닦아놔요. 지역구도 달 닦고 사람이 마일드하지 않습니까? 네. 남한테 모진 소리 안 하고. 덕장이죠, 덕장. 그분도 대권 욕심이 있는데 그럼요. 자기 총리하는 동안에 이낙연이가 저렇게 다 어떻게 보면 산에 그 동물들이 영역 표시한다고 예. 온갖 소변 다 발라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이낙연이가 여기저기 소변 다 발라놓으면 자기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김부겸 동맹설이 저는 상당히 근거 있다고 보고 또 이낙연 의원이 그랬잖아요. 나는 문재인 내외가 표를 찍어준 사람이다. 네. 근데 김부겸이나 다른 의원도 종로에 나가면 다 찍어줘요. 정세균 문재인 내외가 그럼 누굴 찍겠어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찍겠어요? 아이, 그걸 자랑할 거 자랑해줘. 그리고 지금 이낙연이가 종로 됐다고 힘줄 게 아니고 김부겸 같이 저렇게 TK 지역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레이스에서 뛰어야죠. 나는 저 욕심이 과하다고 보고 옛날에 문재인도 미리 당권까지 가졌다. 문재인하고 이낙연하고는 체급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역경 극복 스토리랑 시대적인 소명 두 가지가 있어야지 대권이 되는데 문재인은 노무현의 죽음으로 인해서 노무현이 하고 문재인하고 상당히 그 이입이 된 측면이 있어요. 국민 정서상.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던 측면이 있죠. 근데 이낙연은 뭐 했죠? 그 문재인 눈치나 보고 다녔지 뭐 자기가 똑바로 소신 있게 뭐 한 거 있나요? 이낙연으로서는 과거에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도 합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흠결로 남아 있는 거고 전남지사 하다가 이제 총리로 발탁되면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를 돈독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이런 관계로 보면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는 훨씬 더 돈독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정세균 총리는 범친노로 이렇게 포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노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패족일 때 아주 이분이 그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그렇죠. 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세력을 만들었다고 봐야 그렇죠. 하거든요. 그게 신세가 찐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요. 네. 친노 친문에서도 이 정세균 총리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또 하나는 지금 김부겸 전 의원과도 우선 저 2005년인가 그 원내대표 할 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호흡이 잘 맞았다고 봐야죠. 되게 원내대표가 부대표를 임명할 때 자기하고 제일 호흡이 맞는 사람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죽이 맞는 사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 총리 부인도 TK일 겁니다. 경북 쪽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아마 정 총리로서는 야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누구 의원이 만났더니 그 이낙연은 사만 도와주고 할 수 없이 도와주면은 그렇게 하고 나한테 욕을 좀 도와줘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심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야심이 국회의장 있어요. 한 사람이 총리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 국회의장 말년에 벌써 종로에다가 상당히 큰 개인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소위 정세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어요. 총리 되기 전까지. 지금은 내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더군다나 또 지금 홍영표라든가 우원식 소위 말해서 86세대들 아닙니까? 친문의 핵심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서 한 사람이 당권 대권 다 갖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그러다가 쓰러져 버리면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한다. 이런 것을 걸고 지금 이낙연을 견제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대권 나가기 1년 전에 당대표 하면 안 된다는 게 가급적이면 분리하자는 게 당규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낙연 의원이 진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권 경쟁을 너무 불을 빨리 붙이잖아요.
지금 좀 지금 지방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대요. 어, 원래는 6월 중순경에 네. 뭐 이렇게 당권 도전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당내에서 여기저기 견제하니까 네. 조금 숨고르기를 그렇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방 네. 이렇게 간담회라고 해갖고 그것도 사실은 선거 당권 경쟁에 운동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선거 운동이죠. 운동이요. 예. 예. 아직 선언만 안 했지. 사실상 선거 운동하면서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전국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일이 뭐겠어요? 악수하고 나 좀 도와줘. 예? 그거죠. 그거 벌써 선거 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는 김부겸 같이 저 TK에서 고생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그 속이 편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죠. 예. 그 또 하나는 이제 정세균 총리와 관련해서는 남북 대결이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관심사예요. 정청류는 전북 진안이고 네. 이낙연 의원은 네, 전남이죠. 전남 영광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전북과 전남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많이 늘 다르죠. 전북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왜 호남하면 광주 전남이냐? 그렇죠. 전북은 거기에 곁다리로 이렇게 끼는다. 좀 좀 충청도 비슷한 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붙이고. 전북만 해도 약간 충청도 기질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저도 충청도인데 가끔 충청동자 그 충청도세요? 그러면은 아니 전북인데요. 그럼 말이 투가 좀 헷갈려요, 저도. 예. 그런 정도로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격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전남 전북 대결로 앞으로도 관심을 끌 거는 보는데 이낙연 의원이 너무 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앞으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김생 이사라는 말이 지금 정치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은 살고 이는 죽는다. 네. 김경수는 살고 이재명이는 죽는다 이 얘기인데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네. 사실 이재명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김경수도 지금 고법에 가 있지만 계속 항상 재판 늦추고 있죠. 재판 늦추면서 네. 그런데 고법에서 만약 무죄가 된다고 하면은 뭐 대법원 볼 것도 없는 거죠. 거기 다 그렇죠. 민변 사람들이 장악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을 다 대법원에서 네. 살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됐다고 하는 그 누구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누구를 시키겠어요? 그렇죠. 이재명은 아마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절대 시킬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재인한테 대들 사람으로 보는 거죠. 집권했다가 뭐 친문을 아주 다 작살. 작살낼 거죠. 근데 지금 대선 지지도 2위예요. 그러나 네, 이재명이가. 예를 들면 김경수가 살아온다. 네. 무죄 판결을 받고. 네. 그러면은 원래는 김경수를 꼬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김경수가 이런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결국은 히든 카드로 조국을 생각했다가 조국이 또 낙마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친문 중에서 그럴싸한 대선 주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경수가 무죄 판결을 받고 딱 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는 살 가능성이 많죠. 그게 크지요. 네. 예, 아무래도 영남 쪽이 그쪽은 바탕들 아닙니까? 그렇죠. PK가 또 네. 텃밭이니까. 물론 뭐 이재명, 김경수 둘 중에 한 사람이 대선 경쟁력이 누가 더 있냐? 그럼 이재명이 훨씬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요새 지금 또 납작 엎드렸죠. 납작은 엎드렸죠. 네. 그런데도 계속 지금 이름을 내고 있어요. 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저 코로나 재난 지원금 그거 또 20만 원씩 빨리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3차도 해야 한다고 하고 할 정도로 국민들 입맛에 맞는 그러한 뭐랄까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보면 잡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동네 텃밭을 좀 하는데 잡초 일주일만 신경 안 쓰면 수복이 자라거든요. 맞아요. 뽑아도 나는 잡초. 물론 뭐 잡초가 밭에 나쁜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 생명력 하나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정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좀 뭐 1심 때 김경수를 유죄준 판사는 재판해버렸잖아요. 성창호 판사. 예.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니까 고법도 지금 판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판사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뜨거 하고 불옆에 안 가는 거예요. 예. 예. 화상 입을까봐. 그리고 최근에 법원 이런 그 재판 판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증거 불충분으로 네. 그렇게 뭐 무죄 내려보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킹크랩 시험까지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경수가 본 것은 틀림없다는 게 네. 전임 재판장의 판단이었어요. 네.
그런데 보기는 했는데 그것을 선거에 이렇게 악용한 거, 그것은 잘 증거가 어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할 수가 네, 있죠. 증거 불충분으로. 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8월 당권을 앞두고 민주당 내도 지금 뭐 이해찬이가 항구령 내리고 일사불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상당히 분할을 할 가능성, 그렇죠. 개파가 생겨서 그렇죠.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낙연 대권 도전이 아마 그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차피 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8월 당권 경선이 대선의 전초전장상으로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세균계, 뭐 김부겸계, 또 친문계 여러 사람들이 이 당권을 놓고 그 개파 분할을 갈 가능성이 많죠. 네. 되게 임기 말이면 그렇지 않아도 여당이 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177석입니다. 네. 그래갖고 뭐 거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내분이 또 분란, 분산, 분파가 많이 또 생긴다고 보는 게 아마 여태까지 정치의 순리라고 봅니다. 통합당 비대위 김은혜 네. 대변인이 아주 이 얘기를 잘했죠. 네. 지금 민주당 하는 것을 보면 과식, 폭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탈난다. 네. 권력의 비대화. 이것은 반드시 합병증을 부른다. 우리도 몸 뚱뚱한 사람 보면 합병증이 많잖아요. 온갖 병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기도 자제해야 되거든요. 겉만 멀쩡하지 조금 있으면 골마 터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이 얘기를 잘했어요. 힘을 자제해야 되거든요. 예.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내 힘을 줄이는 건데 다들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개헌부터 모든 거를 다 욕심 부리니까 그 후유증은 아마 머지않아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통합당에는 대선 후보가 없다. 이런 자탄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뭐 몇몇 분들이 거명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 7월 되면 임기도 끝나잖아요. 네.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게 유튜브 같은 거 해보면 알아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도 그 반대 의견이 없어요. 소신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도 뭐 통합당이든 과거 한국당이든 누가 나오든 간에 보수 우파가 서로 싸우고 그 사람 된다 안 된다 뭐 나쁘다 어찌다 하는데 윤석열 총장권에 관해서는 아무도 다 지지를 하고 보수 우파가 딸똘 뭉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예. 그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의 길을 꿋꿋이 간다는 거. 예?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밑에서 얼마나 흔들어댔어요. 최강욱 같은 사람은 공수처 수사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까지 그럴 정도로 비난을 받았는데 자기 일을 묵묵히 가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뭐 정치가 적성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그런 뭐 분들 정치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지.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라는 게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학문의 깊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옳은 길을 가면 정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건 전문가들을 기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검찰 수사라든가 또 권력과의 이런 관계들을 보면은 정무적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 그렇죠. 내가 그 사람처럼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을 제 눈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이도 자기 정치 구단이지만 그건 검사 시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일체 언급은 않고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만 나와도 저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꾸 통합당하고 뭐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연세대 교수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 아버지가. 그렇죠. 연대.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교수를 잘 알고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를 누구 유명한 교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교수를 아주 존경하는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윤석열과의 그런 게 일면식도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이런 설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도 8월 당권 경쟁을 계기로 해서
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고 네. 통합당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희망이 없는 것 네. 같아 보이지만 네. 지도체제도 정비가 되고 네. 또 괜찮은 인물들을 잘 발굴하면 꼭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한판 승부를 겨뤄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렇죠. 뭐 새로 과거로 다지고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또 방향을 또 잘 잡고 있잖아요.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가 아니라 진보와 진취의 싸움이다. 보수라는 말을 해야 소용없어요. 보수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보수와 진보와 뭐 진보는 뭐 앞으로 가는 것 같고 보수는 뒤로 빠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와 진취다. 저는 용어 설정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했다고 보고 지금 뭐 재난소득 전 국민의 99%가 받았잖아요. 그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너무 퍼주기로 가면. 하지만 기본소득도 검토하고 한다는 거는 물론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거는 아주 바꿔놓는 사람이 없게 하는 분배, 경제 민주화 이런 욕구도 크거든요. 아, 그럼요. 그거에 대한 거를 맞추는 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방향은 잘 잡았다 보고 그런 잘 잡은 터 안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정치로 만약에 영입돼서 온다면 그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 후보 이런 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뭐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터져 나옵니다만 이제 국민 경선제로 가야 돼요. 트롯 경선하듯이. 그렇습니다. 당내 뭐 조직 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뽑는 그런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벌이면은 의외의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꼭 당 조직 아니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도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을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왜 부산시장은 그건 확정되어 있잖아요. 4월에.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직은 좀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2022년 대선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판이 슬슬 어우러져 가는 양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과 그 외의 사람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통합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명이 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